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네, 이번 주는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 그다음 다음 주 이제 대체 공휴일 하시는 분들은 5월 5일까지 휴식이죠. 그래서 빅테크 어닝 때문에 좀 긴장하셨던 그런 부분들 해소하시고 좀 스트레스 푸시고 마음 가다듬고 심법 가다듬어서 다시 한번 투자에 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지수가 어디까지 더 오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오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이 부분과 애플 실적이 제가 잘 나올 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닝풀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저도 요거 관련해서 어닝풀을 했고, 왜 잘 나왔는지, 그다음에 애플이 어디가 좀 저항이고 좀 우리가 어떻게 차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우리 5월 5일에 쉬는 날인데 팔란티어 오전에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주주분들이 많고 저도 팔란티어가 좀 물려 있기 때문에 이 중요 구간들을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의 실적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도, 그다음에 코인이 계속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지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받 받고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인이 지금 손익비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저는 구성을 해 두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제 지수가 이 구간에서 한번 급상승 이후에 쐐기로 누웠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돌파 나온 다음에 제가 눌리면 어디까지 눌릴 수 있다? 네, 단기적으로 655, 여기 656, 여기서 지지가 나올 거다.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야 여기 640 부근에서 35까지 오는데, 지금 추세상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 내에서 다시 한번 어디까지 680, 685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존재한다 라고 설명드린 게 이제 이전 분석 영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655 여기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게 왜 가능한지 좀 다른 걸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그 영향에 빅테크 실적, 애플 실적이 가장 중요했는데 지금 구간에서 유가, 금리 다 높잖아요. 그럼 이게 낮은 상황에서 올라갔을 때 지수가 압박을 받는 거랑 지금 지수가 위에 있는 상황에서 유가랑 금리가 상방에 있으면 지금 구간에서 타코 발동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타코가 발동을 할 때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유가를 볼게요. 이 중요 구간이 100일, 102, 여기가 이제 옵션에서와 중요 라이트의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여기가 돌파를 할 때 돌파하면 빠르게 스키즈가 나면서 110불까지 찍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여기 이상은 이제 뚫으면 115까지도 열리지만 이 구간 내에서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빠르게 다시 하락을 했고 지금 구간에서 핵심적인 구간이 어디냐? 네, 95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증시가 고점인데 이미 유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 구간에서 타코로 인해서 어제와 같이 이란이 새 제안을 했다. 다시 한번 이제 트럼프가 새 제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만 협상 의지가 좀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고, 그 이제 협상이 만약 진짜 또 타결이 된다고 하면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아래로 떨어질 건데,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진짜 딱 협상이 됐어 이런 거 아니면은 좀 95불 내에서 일단은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고 나서 이제 95불이 깨진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강한 또 스키즈가 나올 수 있다. 요 자리를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일단 100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요거 깨지면 95불까지, 그다음 95불에서는 좀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지만 이것까지 깨진 다음에는 이때는 이제 좀 강한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요렇게 봐 두시면 되고, 이제 뭐 특별하게 협상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하면은 요 부분 내에서 좀 움직일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5만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 그랬죠. 타코가 발동할 수밖에 없는 금리 구분. 그래서 금리가 지금부터 드라마틱하게 급락하는 상황은 나오기 어려워요. 왜냐면 유가가 한동안 올라와 있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은 4에서 4.5 사이에서 움직일 건데, 그래도 4.5는 민감하게 작용하는 구간, 그다음에 20년물, 30년물 기준으로는 몇 퍼센트죠? 5%죠. 이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10년물은 4.5, 20년물, 30년물은 5%, 이걸 기점으로 이쯤 되면은 좀 타코가 발동을 하면서 이 금리를 내리려는 모습이 나오겠구나. 계속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여전히
금리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금리를 누를 때 증시가 좀 더 모멘텀 상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골드를 봐야 됩니다. 지금 골드는 인플레의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유가 움직임이랑 디커플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골드가 현재 구간에서 이 구간을 계속 지켜줬지만 여기가 깨졌을 때 급락이 나올 거다. 어디까지? 일단 4,600에서 50 찍고 여기서 오른 다음에 0.618 되돌림을 주고 다시 한번 이제 추세 돌파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를 이제 막 롱으로 진입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트하게 이 4,600을 기준으로 롱 진입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파가 컨펌되는 구간이 이 4,670을 재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추가적인 스키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이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두시고 이 구간에서 지금 일단 추세를 돌리려는 자 1대 1로 빠지고 나서 이 상승에 대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으로 되돌리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가 금리 내려갈 때 이제 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조금 수그러질 때 금이 올라갈 수는 있다. 하지만 금이 막 저는 이렇게 상승을 당장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좀 저항을 맞는 구간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이후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네 추가적으로 또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4,600을 기준으로 예 여러분들 이 돌파를 기준을 상방의 베팅이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다시 한번 여기를 구간으로 떨어지는 네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고 하면은 이대로 약세가 그냥 유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빅테크 실적 중에 애플은 어닝풀을 해도 된다. 여기 기준 내에서 어닝풀이 가능한 영역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저 또한 이제 관련된 좀 주식으로 어닝풀을 했고요. 네 좋은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다음 9월 1 일부터 CEO가 변경이 되는데 두 가지 경우에서 이번에 그 신임 CEO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자사주 매입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다음 분기 자기가 이제 신임 CEO 나오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하든가 두 가지 케이스였는데 이번에 자사주 매입이 나왔습니다. 근데 애플은 워낙 항상 자사주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증시를 애플을 엄청 들어올리는 부분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게 딱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뭐가 중요했다? 네 어닝콜에서 나왔던 가이던스가 상향이 됐어요. 9.5였는데 이제 14, 17로 좀 컨센이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오를 수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애플은 이번에 그전의 소식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주가가 어닝풀하기 나쁘지 않은 구간이었어요. 좀 이제 기간 행보도 했고 한동안 그다음에 이 하단이 방어가 지지가 됐고 이때도 설명을 드렸되 여기 넥라인을 지켜주는 선에서는 꼭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에 워렌 버핏이 애플 관련해서도 좋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구간 중요 구간에서 제가 여기서 한번 들어갔죠. 여기 돌파가 나올 때. 그래서 여기 저항 부근에서 팔고 이 부근에서 하락폭이 이거는 지켜주는 모습이라서 여기 구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어디 감마 중요 저항인 280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제 한번 뽑아 놓고 이 여기 구간에 중요 감마가 많이 쌓여 있어서 되돌림이 나왔다. 그러면 이 옵션이 이제 해소가 되었죠. 그럼 이후에 살짝 더 눌리더라도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어디까지 가능하다? 네, 300불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불까지 만약에 빠르게 찍었다라고 하면은 애플 본주가 아닌 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뭐 천천히 올라간다고 하면 홀딩할 수 있겠지만 빠르게 올라간다면은 이후에 한번 다시 네, 눌릴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 실적 때 이 새로운 신임 CEO가 어떻게 이제 주가를 더 부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이드라인, 로드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후에 한번 찍고 눌리고 눌린 상황에서 다음 분기 실적이 나오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특별하게 뭐 악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다음 분기 이후에도 애플은 상승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뭐 중간중간 사고 팔고 트레이딩하기에도 나쁘지 않고 장기적으로 홀딩하기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팔란티어를 설명하기 전에 메타를 한 번 더 짚고 갈게요. 이번 빅테크 실적에서 제가 유일하게 메타는 어닝프를 하면 안 되고 떨어질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크게 떨어졌는데 제가 이번에 떨어질 때 저번 영상에서 어디가 중요하다? 네, 600불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600불에서 일단 뭐가 나왔죠? 네, 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600불을 기준으로 이 600불 근처에서부터는 떨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한번 진입을 해도 돼요.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네, 메타는 모아 가셔도 됩니다. 최소 요거는 근데 3개월 다음 분기 실적까지 모아 간다는 생각으로 요건 레버러지를 쓰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러프하게 여기서 다 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담고 그 이후에 제가 또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은 또 매수할 만한 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시간을 두면서 홀딩을 해 두시면은 네. 중간 선거 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번 하락이 결국에 좋은 매수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자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폭등하게 상승할 수 없는 이유가 미리 이 3개월 동안 깔려져 있었고 그거를 이제 해소를 하는 실적 이후에 하락이 나왔고요. 이후에 이제 캐펙스를 쓴 거에 대한 좀 호조 소식들이 이번 3개월 내에 좀 전달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하락은 다음 분기에서의 상승에 대한 베팅을 농사를 짓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지점이 어디다? 네, 600불이다. 그럼 600불 아래부터는 뭐 해도 된다? 네, 바이 더 딥 해도 되는 메타의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팔란티어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심리적인 요소를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팔란티어는 실적이 좋았어도 주가가 네,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았고 마이클 버리의 숏의 위험에 대한 부분도 가중이 되어 있죠. 특히 마이클 버리 옵션 행사가가 이번 2026년 10월인가 12월에 100불, 100불대의 풋옵션,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50불대의 풋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구간의 실적이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번에 이 150, 55를 뚫는 상방에 이제 10%의 무빙, 이제 이 실적 이후에 팔란티어는 10%의 옵션 내재 변동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하방으로 10%가 열리게 될 건데 이번 구간에서 10% 상승으로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 지금 요 추세와 이 중요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단기간에 한 여기 170불 이 라인대에 있는 부분까지 올라올 거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좀 소화를 하고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구간에서 10% 상승을 하게 되면은 한 170에서 165 구간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트럼프가 샤라웃한 구간이 이 125불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의미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구간에서 좀 샤라웃해 준 이유가 존재를 한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팔란티어가 아래로 깨지게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은 여기 구간에서의 매물대는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불을 위협하는 구간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팔란티어의 네, 매도세가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심리적인 무너지기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근에 내려가기 전에 일단 샷아웃을 해 줬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좀 지지의 형성이 강하게 있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해 두시고 이번 실적에서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상업적 주문이 계속 잘 늘어나고 있느냐. 옛날 보시면은 정부 계약이 대부분이었고 상업은 50% 미만이었는데 이게 이제 정부를 앞지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 상업적인 부분에 성장이 있는가, 그다음에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컨센 상향이 있는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뭐 정부 계약은 일정 부분만 유지하는 스탠스, 좀 늘어나면 당연히 좋겠지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스탠스만 보여줘도 괜찮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상업적으로 더 크는가 요거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지금 룰 오브 40도 최상위권에 있고 이 성장 70%씩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금 포텐셜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술적인 분석으로 중요 라인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135불.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135불로 눌렸을 때는 매수가 용이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실적 이후에 여기를 이제 깨려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팔란티어한테는 정말 큰 악재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하방보다는 좀 상방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좀 멤버십 텔레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남겨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기준을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기를 돌파했을 때 우리는 팔란티어가 더 빠르게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유효하다? 네, 추경 매수도 유효한 구간이 될 수 있다. 근데 요거에 대해 좀 전제 조건, 이 팬덤의 매수세가 받쳐질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 주말간에 만약에 이제 파키스탄에서 그 다시 한번 협상 의지가 생기고 좀 긴장이 완화되는 부분이 되는 상황에서 팔란티어 실적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이 매수세 심리적인 요소, 심적인 부분까지 매수세가 더 더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팔란티어에 긍정적으로 더 작용이 될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의 팔란티어는 정말 중요한 구간에서의 실적 발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10%가 상승을 하면은 진짜 중요한 여기 155 요 구간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되면은 마이클 버리 숏 100불 10월 달에 있는, 10월인가 12월에 있는 그 100불 숏이 뒤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살기 위해 한번 또 누를 것인가, 요거는 그때 가서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보실 얘기고, 지금 구간에서 실적 이후에 이 구간, 위 구간을 돌파하는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인입니다. 코인은 펀더멘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펀더멘탈 제외하고, 자, 유동성과 추세, 그다음에 심리로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려고 하는데, 클레렉트 법안은 지금 5월 달로 미뤄졌는데 5월에서 더 밀리면 안 된다. 이러면은 이제 마크업이 안 되고, 중간 선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왜 통과 자체가 민감 사항이라서 통과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쪽, 이더리움, 뭐 솔라나, 뭐 리플, 그다음에 뭐 서클, 코베, 이런 쪽이 더 안 움직이는 이유는 클래리트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때문에 더 덜 움직이는 거다. 그럼 비트코인이 좀 더 지금 움직임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자, 먼저 파동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이 첫 번째 상승에 대한 2파 되돌리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3 파가 이 장기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이 중요 지점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 요거가 3-1 파인 리딩 다이아곤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빠르게 올라가도 되지만, 근데 요거보다는 지금 이 구간에서 살짝 눌리는 다이아곤al 형태의 이 살짝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상승, 강하게 나가는 상승이 나올 확률도 존재를 한다. 두 가지 케이스. 그래서 지금 중요 구간이 이 구간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구간을 지금 지켜준 상태에서 다시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기대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 자, 다른 종목들 막 반도체, 지금 반도체가 더 불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쫓아가는 것보다 이 손익비적으로 지금 코인주들이 이 흐름 자체를 좋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까 손익비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이 이 코인 지금 섹터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들은 저는 포트폴리오에 지금도 담아둬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간에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자, 심리적인 요소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구간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많아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역대급으로 계속 샀죠. 샀고 지금 추세 전환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자, 이 구간 내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저도 물려 있지만, 자, 여기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 구간에서 급등을 해 가지고, 자, 84.5에서 88, 여기 90K까지 올려놨다. 그럼 여기서, 자,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 빠르게 이렇게 올릴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절대 그럴 확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우 낮다. 그럼 요 구간에서, 네, 죽이려는 횡보가 그러니까 여기서 고통받았던 이제 평단 근처에 와서 약수익이거나 약손실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한 번쯤은 다 물을 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쪽에 평단이 많은 사람이 많고 여기보다 살짝 아래라도 약수익권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구간에서 막 와리가리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한번 이제 아래로 꽂거나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견디지 못하고 나간다. 살려줬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아,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약수익으로 수익으로 나왔구나 하고 안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지지고 볶는 시간이 한 2 개월 정도 있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올라오더라도.
그냥 그러고 나서 그거를 다 털어내야지만 여기서 이제 좀 불기둥이 나올 거고, 이 불기둥이 나오고 나서는 이 구간에서는 크게 횡보를 하지 않고 네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연말에.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여기서 막 3-4 개월이 이 윗구간에서 3-4 개월을 쓸 수도 있고, 한번 올라갔다가 그래서 좀 이 또 2 개월 쓸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요런 스탠스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가장 여기 지금 이 올라와서 100 K랑 한 84 K, 85 K 요 사이에서의 흐름에서 정말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 물려있던 사람들이 나갈 거고, 여기서 이제 손바뀜이 나올 확률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구간에서 이제 시간을 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비중을 조절하는 건 하지만은 계속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은 홀딩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미래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구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상승에 대한 되돌림, 그다음에 첫 번째 상승에 대한 다이아고날 입학 패턴 이후에 3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포기하실 필요가 없고 손익비적으로 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 중에 하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요걸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서클입니다. 서클은 좀 위험하기도 한데 기대 수익률이 엄청 클 수 있는 지금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클레이트 법안의 한계점에 다다랐고, 클레이트 법안 가장 큰 수혜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서클이거든요. USDC 최근에 뭐 세계 최대 성인 사이트인 그 사이트도 결제 수단을 USDC로 바꿨고,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 있는 기업들은 다 체제가 서클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거든, 미국 기업 기준. 그래서 그런 감안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만약 호재가 다 겹쳐져서 나왔다. 실적도 잘 나오고 클래릭트 법안 마크업이 되는 소식도 나오고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쏘고 이러면은 서클은 지금 구간에서 자, 파동적으로도 첫 번째 상승에 대한 빠른 상승 이후에 조정 나오고, 이게 이제 세 번째 파동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 뚫고 이제 이 상승이 자 200 불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50 불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호재들이 겹쳐졌을 때 네 수익률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원래는 이 구간 내에서 이 여기를 하단 이탈 안 하고 올라가 주는 게 정석적인 무빙인데, 여기서 한번 이제 페이크를 줬지만 여기 90 불에 있는 이 라인대를 좀 지켜주고 다시 좀 회복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100불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100불 기준으로 접근하기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여기 직전 80 불대 요거 깨지면은 여기 갭을 채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상황이 되는 하락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했을 때 네 150 불, 200 불까지도 갈 수 있는 포텐이 터질 수 있는 구간인가, 요거를 감안해서 베팅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요런 걸 좀 참고하셔서 네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 막 엄청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트레저리 기업들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더블 바텀을 만들고 좀 억가를 많이 당해서 많이 빠졌잖아요. 그 이후에 기준이 명확해졌어요. 여기랑 여기 두 개의 기준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상승에 대한 이 하단 부분에서 여기를 깨지 않는 한 홀딩이 유효하고, 이 상승이 일단 230 까지도 갈 수 있다. 아니면 이 부분까지 왔을 때는 익절이 좀 필요하고, 하고 나서 그냥 좀 다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추세 자체는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쪽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이 더 추세가 좋아서 마스가 먼저 상승을 보여준 거고,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상승을 더 했을 때 마스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준은 여기 160에서 163, 다음에 깨지 말아야 될 자리는 여기 150에서 145 요 정도 사이 부근 요 라인대입니다. 다음 비트마인입니다. 비트마인은 여기 22 불대의 기준 여기가 중요했는데 한번 깼다가 다행히 다시 들어 올려 놨어요. 그래서 비트마인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훨씬 많이 못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 내 수익률이 좀 높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비트마인도 또 두 배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일단 요 기준 여기 21.2 불 요 정도 기준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막
급락하는 패턴 해 가지고 아예 깨져 가지고 '내가 손절을 하겠다.' 요거 타이트하게 잡든 쪼끔 며칠 정도의 휩소는 견디든 요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이 기준으로 네 상승 이번에 여기 24 불 다시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28 불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최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수익률이 괜찮을 수 있는 손익비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판단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정유주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정유주 쉐브론이랑 옥시로 달달하게 이제 멤버십 분들과 먹었죠. 여기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익절을 하고, 요거는 이제 좀 슈팅이 좀 강한 부분은, 그러니까 요거까지 다 안 먹어도 됩니다. 먹으면 좋긴 더 위에서 팔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되돌림 상황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번 실적 나올 때 엑선모빌도 그렇고 쉐브론도 그렇고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향을 받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다시 개방이 되면은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더 나올 건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협상이 돼서 개방이 되면서 이제 정유주들이 한 번 더 섹터가 눌린다고 하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조금 시간을 두면서 모아가기 나쁘지 않다. 특히 뭐 옥시도 괜찮고요. 옥시도 지금 부채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베네수엘라에 관련된 주식들 아니면 그냥 섹터로 엑셀 인을 사도 되고. 근데 지금 사는 것보다는 좀 호르무즈 이 해협 재개방이 되고 나서 한 번 더 눌리는 상황이 나오는 걸 보시고 그 이후에 진입이 유효가 가능하다. 이거는 또 장기적으로 손실을 볼 수 없는 네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멤버십 텔레그램 방이 또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안 옮기신 멤버십 분들은 좀 차 확인하셔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링크는 커뮤니티 글에 남겨져 있습니다. 네,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꼭 팔란티어 실적도 잘 나와서 팔란티어 주주분들도 좀 웃으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